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на моем канале, с вами Алекс. Сегодня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читать 10 текстов без разбора и без перевода для уверенных начинающих. Так, текст первый. 한국은 아시아 동쪽에 한반도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 있는 바다를 건너면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의 다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인데 1,000만 명 정도가 서울에 삽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습니다. 한국의 70%가 산이지만 산의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 남쪽에는 동해, 서해, 남해가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에는 섬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아주 더울 때는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겨울에 날씨가 아주 추울 때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6월에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있습니다. еще раз, чуть быстрее. 한국은 아시아 동쪽의 한반도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 있는 바다를 건너면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의 다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인데 1,000만 명 정도가 서울에 삽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습니다. 한국의 70%가 산이지만 산의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 남쪽에는 동해, 서해, 남해가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에는 섬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아주 더울 때는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겨울에 날씨가 아주 추울 때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6월에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있습니다. Окей, следующий текст.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고 인구는 약 1,000만 명입니다. 서울에는 구경할 곳이 많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은 N 서울 타워로 유명합니다. N 서울 타워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를 다 볼 수 있고 밤에는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도 있습니다. 한강에 가면 유람선을 타고 서울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강 옆에는 공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탑니다. 서울은 크고 복잡한 도시입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살기가 편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쇼핑할 수 있는 가게들도 많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높은 건물들도 많지만 경복궁, 남대문 같은 옛날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서울의 현재와 과거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Теперь чуть быстрее.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고 인구는 약 1,000만 명입니다. 서울에는 구경할 곳이 많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은 N 서울타워로 유명합니다. N 서울타워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를 다 볼 수 있고 밤에는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도 있습니다. 한강에 가면 유람선을 타고 서울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강 옆에는 공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탑니다. 서울은 크고 복잡한 도시입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살기가 편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쇼핑할 수 있는 가게들도 많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높은 건물들도 많지만 경복궁, 남대문 같은 옛날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서울의 현재와 과거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следующий текст. 저는 어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은행은 보통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열고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
안아서 수업이 끝나고 바로 갔습니다. 저는 은행에 들어가서 먼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한국에는 번호표가 있으니까 줄을 서지 말고 번호표부터 뽑으세요 하고 한국 친구가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제 순서가 됐습니다. 창구로 가서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하고 말하니까 신청서를 줬습니다. 거기에 이름과 주소 등을 쓰고 서명한 후에 외국인 등록증과 재학 증명서를 함께 냈습니다. 저는 카드와 인터넷 뱅킹 서비스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비밀번호를 만들 때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말해서 비밀번호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기다린 후에 직원에게서 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전화로 계좌 번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장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제 은행을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Теперь чуть быстрее. 저는 어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은행은 보통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열고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아서 수업이 끝나고 바로 갔습니다. 저는 은행에 들어가서 먼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한국에는 번호표가 있으니까 줄을 서지 말고 번호표부터 뽑으세요 하고 한국 친구가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제 순서가 됐습니다. 창구로 가서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하고 말하니까 신청서를 줬습니다. 거기에 이름과 주소 등을 쓰고 서명한 후에 외국인 등록증과 재학 증명서를 함께 냈습니다. 저는 카드와 인터넷 뱅킹 서비스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비밀번호를 만들 때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말해서 비밀번호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기다린 후에 직원에게서 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전화로 계좌번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장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제 은행을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следующий текст. 여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숨 쉬기가 힘들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공중전화에서 119만 누르면 됩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서 먼저 사고가 난 곳의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등을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와서 다친 사람을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구급차와 함께 옵니다. 119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한국말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국적을 말하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의 앱, 인터넷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Чуть быстрее. 여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공중전화에서 119만 누르면 됩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서 먼저 사고가 난 곳의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등을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와서 다친 사람을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구급차와 함께 옵니다. 119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한국말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국적을 말하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의 앱, 인터넷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Отлично. Следующий текст. 저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제 고향과 문화가 많이 달라서 저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한국 친구가 새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민수 형이고 이 친구는 이수빈이에요. 수빈이도 같은 과에 다녀요. 저는 제 친구가 민수 씨를 형으로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과 친구인데 왜 민수 형이에요? 형제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형이나 오빠, 언니, 누나로 불러요. 그러면 서로 더 친하게 느낄 수 있어요.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오빠라고 해서 이상했는데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나이가 많은 친구들을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형이나 누나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것 같습니다. Теперь чуть быстрее. 저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제 고향과 문화가 많이 달라서 저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한국 친구가 새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민수 형이고 이 친구는 이수빈이에요. 수빈이도 같은 과에 다녀요. 저는 제 친구가 민수 씨를 형으로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과 친구인데 왜 민수 형이에요? 형제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형이나 오빠, 언니, 누나로 불러요. 그러면 서로 더 친하게 느낄 수 있어요.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오빠라고 해서 이상했는데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나이가 많은 친구들을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형이나 누나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것 같습니다. Окей, на этом все. Ждите продолжения остальных 5 частей.